안녕하세요. 삼주고 바라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용인 수지 신봉동에 신봉마을 LG자이 1차 아파트인데요. 39평의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그 동도 101동 앞동이고 처음 물론 2층이라서 좀 낮아요. 낮지만 시가로는 뭐 5억 후반, 6억 이상 가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감정가에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지금 최저 가격이 그 5억입니다. 5억.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싼 거 같으니까 덥석 낙찰받았다가는 여러분 이거 보증금 100% 몰수당합니다. 제가 이 영상은 사실 이 특수 물건이라서 이거 유료 영상으로 내가 올려야 되는데 내가 무료로 이 영상을 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하면 이거 보증금 몰수당하는 사람 반드시 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이런 미연에 내가 좀 방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물건은 내가 무료로 풀게요. 지금 저 성봉역이고요. 성봉역이고 뭐 도보 이용은 좀 불가능합니다. 뭐 마을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지금 대중교통편은 요 서수시 IC 있죠. 용인분당간 그 민자고속도로거든요. 이거 저 헌능 쪽으로 나가는 민자고속도로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서판교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서판교 지나서 저 헌능 쪽으로 헌인능 쪽 서초구 헌인능 쪽으로 나가는 데예요. 요 서수시 IC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하철역은 마을버스 타고 오면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동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초중고 다 있어요. 도보 15분 거리 내에 초등학교는 뭐 불과 뭐 단지 내에 초등학교 있고 예. 중고등학교도 학생들 그러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내에 있어요. 앞동이라서 상가 쪽으로 나오기 좋고 그래서 이 동이 비싼 동입니다. 비싼 동. 비싼 동 101동 물건이거든요. 이런 내용만 봐서는 좋아요. 좋은데 이 물건에 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학내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 2024 타경에 71,024번 사건인데요. 39평 아파트 2층 물건입니다. 감정가 7억 700에 한번 유찰돼가지고 4억 9,500이 이번에 최저가예요. 5월 20일 날 진행하는데 이거 그냥 이거 액면적으로 보고 들어갔다가는 저는 100% 보증금 몰수입니다. 2층이고요. 2004년도 사용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딱 20년 됐죠. 20년 된 아파트고요. 자, 보시면요.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대학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있다 없다 표시도 안 해놨죠. 법원에서도. 왜 그러냐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땡땡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임차 금액이라는 부분도 법원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도 지금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세대 열람하고 주민등록 등본을 보니까 지금 이땡땡의 임차인분은 채무자님 소유자고 아들입니다. 아들. 부모 자식 간에도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예외적으로 나오는 게 동일 세대, 그죠? 동일 세대, 독립 세대라 할지라도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으면 임대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는 겁니다. 판례가 있는 거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누구도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해당 조사를 해놓은 게 전입 세대 확인서하고 주민등록을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전입 세대로 등재가 되어 있다 됐지 않습니까? 여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세대라는 게 지금 현재 임차인 이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지만 소유자가 아닌 다른 세대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항력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낙찰자가 하고 책임을 지으세요라고 딱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법원에서요. 이게 첫 번째 하나, 이 부분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임차인은 어떻든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 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물건은 이런 내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될 겁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진행을 안 할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리고 또 그러면은 채권 채무 금액 자체는 청구 금액 자체는 5억 천입니다. 근데 가압류는 2억 3천이에요. 여기서 이제 계속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가압류에 따른 본압류가 떨어졌는데 이자가 보통 이렇게 가압류 금액하고 청구 금액 자체가 이렇게나 차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는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조금 봤어요. 보니까 일단 매각목금 명세서를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채무자 겸 소유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만 표시를 딱 해놨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만 보고 들어갔다고는 보조금 몰수라니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독립세대주의면서 아버지 주소가 이 집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임차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것 자체는 현황 주민등록번호상에 아들이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버지 채무자금 소유자가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다. 그러면 독립세대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아들이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아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시 정상적인 임대차가 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 결국은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명도 소송을 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해서 끌어내야 된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리스크가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등기권리증이거든요.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이게요. 소유주분께서 2004년도 준공 떨어지면서 소유권 지등을 했어요. 시행 개발하면서 신탁되어 있던 거를 소유권을 이제 매매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68년생이죠. 그 소유주분께서요. 매매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압류들이 여러 개가 쭉 들어왔어요. 여러 개가 쭉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2021년도 가압류, 지금 현재 경매 청구권,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 본안 판결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미 그 강제경매를 넣은 거거든요. 강제경매를 넣었는데 그거를 보니까 지금 경매 청구권자하고 김땡땡인 분하고 지금의 채무자인 소유주분하고 이 가정법원에서의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속에서 뭐 개인적인 이런 부분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정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해가지고 가압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감 오죠. 그죠? 지금 경매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압류에 의한 본압류에서 경매를 넣은 겁니다. 그 집에는 지금 아들이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딱 복잡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했다가는 100% 보증금 몰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소송도 불사해야 된다. 소송을 불사하고 내가 이 물건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하시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실 능력이 과연 얼마나 있으실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겉으로 좋아 보인다는 이 내용만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왜냐면 겉으로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낙찰됐던 물건들 제가 보여줄게요. 동일주분 매각물건 보면요. 다 뒤에 똥들이거든요. 6억 이상으로 낙찰 다 됐어요. 최근에. 이거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거 저도 입찰 들어갔었다니까요. 들어갔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 것도 5억 8천을만 썼습니다. 그래도 이건 동은 107동은 동은 그래도 앞동에서 두 번째 동이라서 괜찮은 동이에요. 괜찮은 동이었고 괜찮았다니까요. 그때 5억 8천 얼마인가 그렇게 썼어요. 떨어졌어요. 이때 한 열 몇 명 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열어볼 수도 있는데 열어보면 또 실명빵 나와버리면 삭제돼 버릴까 싶어서 그래요. 한번 열어보자. 바로 닫아보지 뭐. 아, 땡땡 처리돼 있어갖고 괜찮네. 자, 13명 들어왔지 않습니까? 13명 들어와가지고 6억 4천 300 얼마, 400만 원에 낙찰됐어요. 그죠? 낙찰됐죠. 그리고 지금 최근입니다. 4월 9일 날에 요거는 120동은 더 107동보다 더 위에 동이에요. 더 위에 동인데 6억 2천에 낙찰이 됐어요. 요거 2층이었는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낙찰 받았다고 나는 좀 의아했습니다. 107동은 앞동이면서 그래도 층이 12층이면 이게 로얄층이거든요. 로얄층의 동일한 평형 물건인데 6억 4천. 그래, 실소유자분께서 꼭 가져가야 됐다 생각을 하셨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20동은 뒷동인데 뒷동 물건을 그것도 2층 물건을 6억 2천에다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지금 101동이잖아요. 101동 앞쪽 동이면서 2층 물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와이구야 6억 2천 얼마니까 지금 최저가가 뭐 4억 9천 5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내가 5억 천에 낙찰 받았다고 좋다 했다가는 보증금 몰수입니다. 대출 안 되고 대항력 관계 소송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은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5억에 받은 게 과연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이런 물건은 어설프게 여러분 엉찰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는 물건입니다. 예? 이 물건은 여러분 하시려고 하면요, 이 액면적으로 보이는 지금 이제 유찰됐던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법무법인 해성에 부동산 경매 사무장이거든요. 제가 부동산 실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만 23년, 경매만 지금 16년, 17년 이상 하고 있는데요. 이런 물건을 응찰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까 말씀했다시피 일단 대출 관계가 안 된다. 두 번째, 아들이 대학력이 있을지 없을지 난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지금 이제 채권자도 금융기관이면 대출 나갈 때 어떠한 뭐 전입세대 확인서라든지 무상임차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차가 있더라도 월세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서류를 받지 않고는 대출이 안 나가니까. 근데 지금 청구권자 자체도 금융기관도 아니에요. 가정법원에서 판결받았던 분께서 지금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예요. 채권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어려워요. 그죠? 대출 안 돼. 대학력관계 파악 안 돼. 맞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핵심이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쟁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덥석 납찰을 받았다가는 보증금 몰수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관계, 그리고 대학력 관계, 인도명령을 신청해도 인도명령 안 나오거든요. 나올 수가 없죠.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어떻든 이 임차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이 땡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 판결을 받지 않고는 집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이거 그 아들이니까 상관없어요, 집행관이 집행으로 갑시다 그러면요, 집행관이 여기에 대한 부분 가지고 오세요, 판결문을 가져오세요, 인도명령서가 됐든 판결문을 가져오세요. 그래야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함부로 문 따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행에 대한 실무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지금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영상까지 내가 아직 못 올려주고 있는데, 내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이 실무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들고 집행회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대한 부분만, 채무자금 소유자한테 대한 부분만 인도명령 받아가지고 강제집행 갑시다 하면은 집행관이 당신 그 미친나? 이 사람 묻고 너무 집에 어떻게 이걸 문 따고 들어가냐고. 집행 불능납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받으면 집행도 안 되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생돈 넣었다가 시간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그러면 소송을 나는 불사해서 해보겠다. 내가 이거 5억이 됐든 4억이 됐든 내가 이거를 싸게 낙찰 받아가지고,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앞뒤 사정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소송을 했어라도 집행 권한을 받아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물건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이 물건을 의뢰를 주시더라도 저도 고민 무지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 변호사님하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성산이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지금 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저 사람 대학년 임차인이라는 부분을 밝혀내야 되니까, 그러면 소송 기간과 비용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수임 의뢰를 받아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쉽지 않은 물건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 쉽게 생각하셨다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여기에 대한 지역에 살고 계시면서 정말 욕심 있으신 분은 싸게 받아가지고 나 그래 한번 해보겠다, 그런 욕심 있으신 분들, 사실 그렇게 해서 잘 풀어내야지 특수 물건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방향을 잡아 드릴게요. 자, 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